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토양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4과목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이제 법규로 들어옵니다. 좋아하시죠? 법규. 좋아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이 법규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이제 바로 졸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규는 우리가 항상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나마래. 너무나 더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최면을 걸 것도 없는데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었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양 및 지하수 환경 관계법규 출발하는데, 먼저 이제 법규를 공부하기 앞서서 법규라는 거에 이제 체계,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법의 체계들은 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 특성을 좀 알고 공부하면은 이 법의 흐름을 좀 읽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가 조금 법규 공부하면서 주의사항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따로 이 법규 강의는 처음에 이제 OT 강의를 먼저 짧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법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계 법규 OT인데 4가지 파트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3가지로 나누는데 이거는 뭔지, 그리고 법의 색인 방법, 법은 어떻게 찾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법규 준비할 때 어떻게 좀 공부해야 되는지, 이 요령까지 해가지고 OT를 좀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 법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토양환경보전법 많이 들어보셨죠? 1, 2, 3과목에서 이제 잠깐 이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고, 특히나 여러분들 2과목 보실 때는 알게 모르게 조금 그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법하고 뭐 우리가 위해성 평가라든지 뭐 토양 환경 평가라든지 뭐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법의 성격과 비슷한데, 자, 어쨌든 간에 토양환경보전법, 아주 이 토양법의 이제 모태가 되는 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하수 관련돼서 지하수법이고요. 그 다음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까지 해갖고 3가지의 법규가 다 합쳐져 가지고 토양 및 지하수 환경 관계 법규를 이루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실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대기나 수질, 여러분들 보통은 이 토양기사 따시는 분들 수질이나 대기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죠? 뭐 처음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수질 대기 할 때도 이거 법규 하잖아요. 뭐 물론 폐기물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법규 이 양 어떻습니까? 꽤나 많죠. 그쵸?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적은 게 이제 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 법규고, 그리고 수질 대기에도 이 관계 법규라 해갖고 얼마나 많습니까? 수질이라고 하면 그냥 뭐 물환경보전법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 하수도법이라든지 등등등 들어가고, 대기라고 하면 대기환경보전법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거기 뭐 악취방지법도 들어가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여기 토양 및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법규의 양 자체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 법규의 범위가 좀 작은 만큼 조금 더 꼼꼼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똑같이 다 20문제 나오는데 20문제 추릴 때 얘는 많으니까 좀 더 굵직굵직한 데서 낼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기출문제 봐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법 제정의 목적을 보니까 헌법 35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환경권이라는 건 이제 헌법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이제 자유도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생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는 그 환경권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기본법이 환경정책 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에서는 어떠한 오염물질은 뭐 땡땡 농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먹는 물은 어느 정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가 들리는 소음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쪼갰죠. 쪼갠 게 우리가 물을 관리할 때는
이 물환경보전법으로 해갖고 쭉 관리를 하자. 그다음에 공기관리법, 공기는 이제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뭐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실내나 실외에서 이제 공기질을 또 이 세부적인 법으로서 관리를 하자. 또 이제 폐기물 같은 파트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또 보전을 하자. 또 여기서 또 토양도 있는 거죠. 토양환경보전법으로 관리를 하자. 지하수도 관리를 하자. 뭐 소음 진동도 관리를 하자 해갖고 각 매체별로 이렇게 법을 또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요 토양과 지하수 파트 여기가 좀 들어있다. 이래서 요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법이라는 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음악이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틀에서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분류되면은 음악 안에는 어떤 게 있죠? 장르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음악의 장르. 뭐 재즈도 있을 수 있고 락도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힙합도 있을 수 있고 클래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이다. 클래식 안에는 또 분야가 여러 가지 있죠. 뭐 베토벤도 있고 모차르트도 있고 뭐 하이든도 있고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 위계 차이가 있는 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좀 더 세부적인 카테고리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인데 뭐 땡땡한 장르는 어떨 때는 음악으로 치고 어떨 때는 음악으로 안 친다. 뭐 그런 장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장르가 분류가 좀 안 됐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얘가 음악으로 분류가 되고 음악으로 분류가 안 되고 그렇게 좀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따로 이제 묶는 게 이제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로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특히나 여기서 좀 규정하기 다 굵직굵직하게 시행령이나 법이나 시행규칙으로 명시하기 힘들 때 굉장히 세부적인 조항들은 이 별표라는 항목에다 집어넣어갖고 별표 몇 항에 몇 조에 의거해가지고 요것들은 뭐 클래식의 하나에 속한다 이렇게 좀 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 노래인데 베토벤의 뭐 곡목 뭐 별표 뭐 3 해가지고 베토벤의 노래 뭐 곡목 또는 뭐 베토벤 교향곡은 요런 곡을 말한다 해갖고 곡목들을 쭉쭉쭉쭉쭉 여기다 나열해갖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거 별표 시험 문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왜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법규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결국 모여갖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갖고 문제 만들어내죠. 우리는 시험 문제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 그 출제위원분들도 낼 만한 잘 내기 좋은 그런 문제 유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실제 이제 법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서 자,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별표 같은 내용들은 굉장히 문제화하기가 좋아요. 아까 제가 저걸로 한번 문제 만들어 볼까요? 자, 베토벤 교향곡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근데 법 문제니까 이렇게 그냥 교향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별표 3 땡땡땡 베토벤 교향곡 땡땡땡 어기에 의거해서 이 교향곡 안에 속하지 않는 항목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또 뭐 운명 어쩌고 저쩌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자 하고 하나 이상한 거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놀람 교향곡 이렇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하이든이니까 아니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별표나 저런 것들이 내기에 좀 좋다라는 거야. 자, 그런 내기 좋은 그리고 여태 많이 나왔던 문제 이런 형태들은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쭉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를 좀 개념을 익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 이제 법의 아래 항목들인데 이 시행령이라는 거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보면 환경부령으로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그냥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은요? 법은 뭐 거기 안에 이제 대통령령도 들어가 있고 시행령도 들어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 시행령 자체를 공포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거고 시행규칙은 환경부 령으로 공표가 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색인 방법.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은 자, 이유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색인 방법이 필요한 이유. 첫 번째는 우리 그 법이요. 얼마마다 한 번씩 개정이 되냐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이 돼요. 6월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어색하실 텐데 법에서는 이 그 단어를 6월, 뭐 2월,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이제 6개월이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이 돼요. 근데 자, 이 제 강의라든지 제 강의는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니즈가 있으면 계속해서 와갖고 바로바로 이렇게 수정해갖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있는데 자, 교재라는 게 보통 이 출판업계 이 메커니즘, 이 생리를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출판업계가 어떻게 좀 움직이냐면 1년에 한 번씩 보통 출판을 하고 1년치를 쫙 찍어냅니다. 책이 그래서 1년치가 다 소진되면 또 다음 해에 또 이제 개정을 해갖고 다시 뭐 19년판, 20년판 이렇게 내죠. 근데 법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그 개정된 내용까지 다 이제 교재에다가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보통은 다 거의 다 개정됐는데 딱 6개월 지났는데 내가 시험 볼 때 보니까 개정이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법의 색인입니다. 수험자한테는 이제 그러한 용도로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셨을 때 이거 법을 찾아서 봐야지.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토양환경기사 취득해갖고 여기 법 그럼 몇 조 이거 지금 법 몇 조에 있는 내용이야?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찾아서 대답해야지. 그거 뭐 그냥 외우고 있는 거로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정확한 지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면은 실무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색인을 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사이트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www.law.go.kr입니다. 이게 법제척 사이트고 여기 들어가고 뭐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 치면은 쭉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찾기 할 때 좋은 거는 자, 법 뒤져갖고 거기 쫙 나오고 시행령 찾으면 쫙 나오고 시행규칙 찾으면 쫙 나오거든요. 이거 몇 조에 있어? 이거 그 법 뒤져봤더니 안 보여요. 시행령 찾더니 안 보여요. 시행규칙 찾더니 여기 있다. 이 좀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3단 비교예요. 3단 비교. 거기 보면은 3단 비교라는 그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3단 비교를 쫙 창을 켜놓고 여기서 색인을 하면은 내가 필요한 그 정보가 시행령에 있든지 시행규칙에 있든지 법에 있든지 간에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좀 색인하면 좀 좋고 그 다음에 또 3단 비교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법이라는 게 위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얘 시행령일 것 같은데 뭐 어떤 법을 찾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조항을 찾고 싶어요. 그 법에 대한 시행령을 찾으면 그 법의 세부 조항이 나오겠죠. 더 세부 조항은 시행 규칙까지 찾으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색인하기가 3단 비교로 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법이 나왔는지 또 개정된 게 있는지 보려면은 거기 위에 또 신구법 비교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면 신구법 비교 딱 누르면 가장 최신에 개정된 내용, 그 전에 개정되기 전, 후가 이렇게 바로 이제 비교해서 나옵니다. 또 페이지 넘겨보면 뭐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에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러니까 개정된 건 이미 다 여기다 실려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개정된 거 요것만 딱 보면은 여기 신구법 비교에 1년치가 딱 들어있는데 보면 뭐 몇 개 안 됩니다. 3-4개고 그리고 바뀌어봐야 뭐 말 단어 몇 개인데 그 시험 문제에서는 사실 별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누구 뭐 지칭하는데 누구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땡땡땡 이제 그 지칭하는 그 사람들만 이제 바뀌고 그 법의 내용 자체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 혹여나 가끔씩 뭐 이렇게 바뀌는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벌칙인데 뭐 징역 7년에 뭐 7천만 원이었다. 근데 갑자기 이게 개정돼 갖고 징역 5년에 5천만 원으로 개정이 됐어요. 어떤 조항이.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놔야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항목이 있는지만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링 서비스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가입한 다음에 거기 보면은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시겠습니까? 뭐에 대한 메일링이냐면 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메일로 받으시겠어요? 거기에 내가 관심 있는 법만 체크해 놓으면은 토양환경보전법, 지하수법만 체크하면은 바뀔 때마다 알아서 메일로 와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실무에 있으면 꼭 써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수험생인데 나는 한 번에 안 붙고 다음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메일 이렇게 받아서 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격증 시험 한 번에 그냥 바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루면은 진짜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실무에서 써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요거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시험 준비 요령이에요. 요령 가장 중요한 건데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뭐 환경자격증 한 5개 정도 따면서 다 똑같아요. 거기 다 법이 들어있는데 준비하는 방법 다 똑같고 다 어떤 특성 갖고 있냐면은 다 필기하고 다 실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실기가 말이 실기지 이거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실무. 그러면 자 필기에서 공부한 거 오케이 이 정도의 너가 지식 소양을 갖고 있구나. 필기 합격증 줄게. 자 실기로 왔어요. 실무에 대한 능력이 있니 없니 보는데 그거 물어볼 때 법에 대한 조항까지 다 외우고 있니를 물어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무에선.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어요? 실무는 오히려 어떤 능력입니까? 너 법 빨리빨리 잘 찾을 수 있어?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 뭐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어떤 법에 대해서 어떠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 근데 그 찾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불가능하잖아요. 시험 형태가. 그러니까 법은 안 나오고 우리가 배웠던 지금 토양이라고 하면은 그 2과목 조사기술이라든지 지금 이제 배우게 될 4과목 개념은 여기서 잘 안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무는. 그렇겠죠? 네. 그게 잘 안 나오고 이 실기에서는 제가 처음 OT 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개론하고 이 정화기술 파트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실무와 연관된 거. 너 얼마나 토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니? 그걸 바탕으로 너 이 오염된 토양을 어떤 기술 적용하면 좋겠니?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어갖고 이걸 쓸 때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니? 그거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실무잖아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법규라는 거는 필기 때만 사용이 된다. 필기 합격용 과목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할게요. 법규 좀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뭐 고득점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비를 해버리면은 필기가 오히려 개론이나 정화기술 이런 거에 부족해져 갖고 탈락될 수도 있고 필기를 붙었다 하더라도 실기에서 내가 이거 법규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도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그 가정하에 이렇게 출발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주 전에 시작하자. 이거는 제 기준에 저는 암기력이 굉장히 없어요. 저는 진짜 못 외웁니다. 정말 외우는 걸 잘 못해요. 계속 외워보려고 하는데도 그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2배, 3배 더 외우면 됩니다. 그 인정하면 편해요. 이제 그때부터. 자, 암기력 좋으신 분들은 3일 전에 하면 되는데 저같이 좀 암기에 자신이 없다. 1주 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법규는 뭐 빼고 추가하고 요것만 이제 딱 밑줄 짝 해갖고 요것만 외워야지 이럴 수가 없죠. 어떤 법은 안 중요하고 어떤 법은 안 지키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 형태화 될 수 있는 형태는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더 좋겠죠. 네.